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혼 당사자들이 직접 뭔가 작성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렸는데, 재산적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양육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양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녀 양육 안내라는 거는 필수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육 계획서라는 서류가 있어요. 그거는 부부 쌍방이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 서로 나로 지정해달라라고 다툼이 있는 경우에 이제 가사조사 과정에서 가사조사관님이 양육계획서 좀 내세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쌍방한테. 저희한테 이제 물으시면은 이제 저희가 양식을 드립니다. 그 양식이 되게 굉장히 구시대적이에요.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오랫동안 법원에서 써오던 양식인데, 우리가 그러면 양육계획서라는 거는 변호사님 말 그대로 내가 앞으로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라는 부분이니까 자유롭게 써도 됩니까? 라고 하는데 자유롭게 써도 돼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 양식에 맞춰서 체크를 하시거나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이제 필요한 부분은 새롭게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양식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이걸 어떻게 작성하는 게 좋을 것인가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양육관계 진술서, 가장 큰 제목이에요. 이게 그래서 밑에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이 서류는 양육계획 진술서와 양육환경 진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진술서는 누가 양육자로 적합한지 판단을 하기 위한 자료로 삼고, 양육자가 이 진술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양육권을 갖지 못한 쪽이 감시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실하고 자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허위로 기재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할 경우에는 양육자를 판단할 때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첨부하신 자료는 제한이 없으므로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모두 첨부하셔도 됩니다 라고 친절하게 안내문이 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대요. 양육계획과 양육환경이래요. 그냥 좀 약간 느낌이 있죠. 계획은 약간 주관적인 것 같죠? 근데 환경은 약간 객관적인 것 같죠? 이런 거를 다 체크를 한번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육자 적합성을 판단할 때 기초자료로 삼겠다 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양육계획 진술서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은, 첫 번째, 만약에 내가 일하고 있다고 하면은 출근 시간 언제이고 퇴근 시간 언제이고 이런 거 기재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고요.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귀가 시간 언제인지 기재되어 있는 거. 그렇죠? 이것부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되게 웃긴 거 있어요. 2번 문제가요. 당신은 어느 단계까지 아이를 교육시킬 생각입니까? 1번 중학교, 2번 고등학교, 3번 대학교, 4번 대학원, 5번 유학. 누가 중학교라고 이렇게 체크를 할까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구시대적이라고 한 게 뭐냐면, 답정너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누가 여기에 중학교, 고등학교로 체크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대학교, 대학원, 유학까지죠. 난 대학교까지 체크하시는 분들 잘 못 봤어. 대학원, 유학까지 무조건 다 체크해. 그쵸? 예, 답정너는 질문들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거 의미 없다고 제가 또 한번 비판합니다. 그죠? 체크를 해요. 그쵸? 물론 본인의 의사가 되게 중요하신 분들은 중학교, 고등학교 체크할 수 있죠. 네.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3번은요, 당신이 양육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일하지 않을 때 아이와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런 거는 되게 주관적인 문제이죠. 그쵸? 내가 양육자가 되든지 아니면 비양육자가 되든지 시간이 있을 때 아이와 어떤 활동을 하겠냐, 어떤 시간을 공유하겠냐, 아이에게 어떤 시간을 함께 나누겠느냐, 이런 거겠죠. 이런 거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죠.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 다음에 아이의 성장과 복리와 정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특히나 제가 봤을 때는 아이의 어떤 장래 희망이 명확하다고 하면은 그 장래 희망과 뭔가 연결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활동들이 있겠죠. 같이 스마트폰을 보겠습니다. 이거 됩니까? 안 되겠죠? 예. 가로치고 우리 아이는 꿈이 유튜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쵸? 예. 굉장히 추상적인 것보다는 구체적인 거가 좋습니다. 구체적인 거. 그쵸? 예. 그 다음에 4-1번부터는요, 이런 거예요. 당신이 양육을 한다면 양육을 하지 않는 전 배우자를 아이와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의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없다고 하겠습니까? 내가 아이를 키운다고 하면은 전 배우자와 아이와 만날 기회를 자주 갖게 하는 게 좋겠죠. 누가 없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죠. 이거는 체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답정너인 거예요. 그쵸? 예.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4-2는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언제 만나게 하겠습니까? 1번, 상대방이 원할 때에는 언제든 만나게 하겠다. 2번, 일주일에 몇 회 정도 횟수를 정해서 만나게 하겠다. 3번, 기타. 이런 거는요, 사실은 굉장히
그때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기본적인 법원의 입장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자주 만나게 할수록 좋은데 대신에 그 자주라는 게 상대방이 원할 때 아무 때나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요. 그렇죠? 예. 상대방이 원할 때 아무 때나 근데 우리 아이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이의 스케줄도 있어요. 성장할수록 아이 스케줄 빡빡해. 근데 상대방이 나 보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가장 좋은 거는 정기적으로 자주겠죠. 예, 예. 기타 같은 거는 사실은 뭐 아이의 건강 상태라든지 아이의 양육 환경이라든지 이혼 이후에 서로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정말 극단적으로 해외에 살 수도 있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 통화가 더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방학의 면접 교섭이 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상황이 있으니까 그 기타란에는 우리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서 뭔가 기재를 할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렇죠? 4-3도 답정론인데요, 여러분.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의사가 있다면 아이의 방학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1번, 방학이 아닐 때와 같다. 2번, 며칠 정도 상대방과 같이 지내도록 하겠다. 3번, 기타. 여러분,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죠. 우리가 보통 면접 교섭 주어지는 게, 한 달에 2번? 숙박 면접 1박 2일 정도로 이제 아이가 아주 어릴 때가 아니면 초등학교 이상인 아이들은 거의 많이 그렇게 나오는데요. 방학 때에는 좀 더 길게 주어지는 걸로 이제 판결이 많이 나요. 왜 그래? 방학 때는 아이들이 그래도 조금 뭐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이상은 모르겠지만 그 전에는 방학 때는 그래도 시간이 있으니까 여행이라도 한번 다녀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5박 6일, 6박 7일 뭐 이 정도의 길게 면접 교섭을 추가로 진행을 시켜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당연히 2번으로 가는 게 맞겠죠? 4번 4-4 정기적으로 만나게 할 의사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에 답변하면 안 되겠죠. 정기적으로 우리는 만나게 할 의사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패스하셔야 돼요. 그렇죠? 예. 이제부터 조금 약간 애매하게 나와요. 4-5는요. 아이가 상대방을 만나지 않겠다고 한다면 당신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아이는요, 양육자에 대한 충성심이나 상대방이 나를 버렸다라는 배신감으로 만나지 않으려고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게 좀 기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1번, 아이의 의사에 따르겠다. 2번, 억지로라도 만날 기회를 만들어 화해하도록 하겠다. 3번, 기타. 아이가 전배우자, 비양육자인 전배우자를 왜 만나지 않겠다고 하지? 원인은 예를 들어서 나에 대한 충성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일 수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일수록. 그거를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 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와 대화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면접 교섭 과정에서 쟤한테 부담감을 준 건 아닌가? 면접 교섭 과정에서 전 배우자를 욕한 건 아닌가? 면접 교섭 자체를 아이가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는 이유는 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그런 짓을 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가 거부하는 원인이 그런 거에 있다고 하면 제거해라. 안 좋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이의 의사에 따르겠다.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이는 뭐 그런 오해들로 혹은 다른 이유들 때문에 비양육자, 예? 엄마 아빠를 만나는 거를 이제 막 눈치 보면서 아빠가 싫어하니까 엄마가 싫어하니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이의 의사에 따르는 것보다는 억지로라도 만날 기회를 만들어 화해하도록 하겠다. 이것도 좀 애매하지 않냐? 억지로라도. 좀 약간 느낌 나 좀 별로 안 좋아. 기타로 아마 쓰는 게 좋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아이가 면접 교섭을 거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진지하게 전 배우자나 아이와 얘기를 해보고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좋겠죠. 5-1번. 당신이 아이를 양육하게 됐어. 내가 양육자가 됐는데요. 아이가 살기 싫다고 해. 당신과 살기 싫다고 그래.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자식이 있는데 내가 양육자로 됐어요? 애기가 나를 싫어해.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는 원인이 뭔지 일단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죠. 왜냐면은 아이는 속마음을 제대로 드러내기보다는 만약에 뭐 예를 들어 사춘기라던가 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은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초등학교 저학년 밑에 아이들은 마냥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양육자가 아빠인데 아빠 굉장히 엄격해. 숙제 엄격해. 그치? 막 먹는 거 엄격해. 탕후루 못 먹게 해. 그쵸? 근데 취침 시간 굉장히 9시 무조건 자야 돼. 그쵸? 스마트폰 못 보게 해. 막 이래서 얘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근데 비양육자인 엄마를 만나게 되면 엄마 하루 종일 스마트폰 틀어줘. 엄마 원하는 거 다 해줘. 엄마가 사달라는 거 다 해줘. 왜냐면 엄마는 오랜만에 만나니까 아이 뭐 사달라는 거 사주고 싶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집에 가기 싫은 거야. 엄마랑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쵸? 예. 이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는 아이들은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프리하게 내버려주는 부모를 더 원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이와 이제 뭔가 진지하게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그건 또 전 배우자랑도 당연히 얘기를 해보셔야 되는 게, 아이가 이렇게 조금 환경이 확 변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의 환경에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다. 응? 근데 이제 조금 우리 같이 조율을 해보자라고 해서, 물론 되게 유니콘적인 상상이지만 잘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아이들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중학교만 올라가도 만약에 아이가 전 배우자랑 살고 싶다고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나 좋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가 싫어하는데 끌어안고 살 수 없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에요.